네. 다단 800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피동사동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피동, 우리가 이제 당한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피동의 대립이 능동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동의 대립 주동이라고 하죠. 근데 능동과 주동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얘는 주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피동은 당하는 것, 사동은 시키는 것. 네. 근데 당한다, 시킨다 라기보다는 피동은 뭐뭐 하게 되다, 넓은 의미에서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능동과 주동은 같은 개념이다. 다만 피동의 대립이 능동, 사동의 대립이 주동이라고 용어의 쓰임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는 자, 앞에 서술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면 먹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면 누가, 무엇을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죠.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데 여기서 꾸미는 말들 이런 건 빼고 주된 문장 성분. 그래서 주로 주어는 모든 서술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보어는요, 무엇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부사가 언제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두 자리 서술어부터 해볼까요? 먹다 이러면 누가 무엇을, 보다 이러면 누가 무엇을, 그 다음에 만나다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구를,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면 보통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되다와 아니다는 무조건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자,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 또는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는 주다, 받다 이런 것들 또는 놓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어디에.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디에 이런 애들이 부사어지만 꼭 필요한 필수 부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가 삼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이렇게 꼭 필요로 하는 애가 생기지. 한 자리 서술어는요, 오히려 한 자리 서술어가 어려워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봐봐, 자다 이거 한 자리 서술어거든. 누가 잔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선생님 누가 어디에서가 꼭 필요하지 않나요? 또는 웃다, 울다 이건데 주어만 있으면 되는데 왠지 주어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사실은 어떤 일상에서 쓰임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쓰임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몇 가지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201번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문항수가 좀 많다 보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정답과 관련된 것과 꼭 필요한 얘기들만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201번에서 기억을 한번 볼까? 벌이 쏘았다 했으니까 이거 능동이에요. 벌이 스스로 했죠. 근데 여기서 쏘임의 대상, 그를 주어로 바꾸면 그가 쏘였다, 피동이 되죠. 그러면 행위의 주체였던 벌은 부사어가 되고 그를 이라고 하는 대상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을 부각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한번, 요 리을 한번 볼게요. 국민들이 뽑았어요. 능동이네요. 그런데 이 대상인 대통령을 주어로 두면 대통령이 뽑힌 거죠. 피동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거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 뽑혔다. 조금 어색한 문장이 되니까 자, 국민들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굳이 부사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이었던 대통령이 주어가 돼서 그 뽑혔다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고 행위의 대상인 대통령을 부각하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 되겠죠. 202번 볼까요? 자, 어근에다가 접사, 이히리기 또는 되다. 이거 역시 접사입니다. 자, 요게 붙으면 피동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는 풀렸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주어를 찾고 서술어를 찾았죠. 자,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을 풀 때는 주어와 서술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순서는 서술어를 찾고 해당하는 주어를 찾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읽혔어. 글이 읽혔어. 안겼어. 친구가 안겼어. 깎였다. 잔디가 깎였다. 운동장이 이용되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번은 문제를 풀다에서 풀리다가 됐죠. 문제의 입장에서는 푸는 행위를 당한 표현이니까 피동이 됩니다. 글이 읽혔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동이 됩니다. 친구가 짐을 나에게 안겼어요. 이거는 짐을 안도록 한 거죠. 안게 했다. 사동이 되겠죠. 잔디가 깎이는 걸 당했으니까 피동입니다. 운동장이 이용되었으니까 피동이죠. 그래서 3번이 사동 표현이 됩니다. 자, 203번은 별표인데요. 우선 이걸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동사가 피동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3번인데요. 볼게요. 이 답이 3번이에요. 자, 밝혀졌다는 밝히 더하기 어지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피동 표현이 맞습니다. 그쵸? 어지다, 아지다는 피동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이 희가 피동 전미사도 이희리기 사동 전미사도 이희리기 우구추 그러니까 이 형태가 같잖아. 그러니까 얼핏 보기는 헷갈리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피동 표현입니다. 어지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 희가 피동전미사라면 이중피동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의 희는 사동전미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밝히다 라고 하면 밝다에서 사건이 드러나게 하다라는 사동 표현이 되니까 밝히다 라는 것 자체가 사동사예요. 그래서
사동사의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근데 203번에 자, 답이 3번이 되는 이유는 디귿 동사 어간에 아지다와 어지다가 결합해서 피동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밝히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피동 표현이 됐다. 3번이 적절한 게 되겠죠. 20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은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 그러니까 이히리기가 못 붙는 애가 있어. 자, 주다에 이히리기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그래서 얘는 기억이 맞네. 피동사가 안 되네. 먹다는 먹히다 되죠. 피동 표현. 돕다는 안 돼요. 돕이, 돕히, 돕리, 돕기 안 되죠. 자, 만나다도 이히리기가 안 됩니다. 나누다, 나뉘다 이가 붙을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과 5번은 안 되고 니은은요. 능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에 피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파생적 피동문을 바꿀 수 없다는 건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건 뭐냐?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쥐가 잡혔다.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자, 동생의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 들었다가 능동사인데 피동사로 바꾸면 들렸다가 됩니다. 자, 들리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칭찬이 부모님께 그러니까 동생에게 칭찬이 들렸다. 부모님에 의해 어색하죠. 그래서 얘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다 들리다가 소리를 듣다가 있지만 이 경우는 칭찬을 들었다 얘는 소리의 의미가 아니니까 칭찬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 그리가 어간이고 얻다. 그러니까 이 리는 피동사의 리가 아니에요. 피동문을 만드는 접사 리가 아니라 어간이기 때문에 얘는 피동 표현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렸다 요게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 얻다에서 여기에 이히리기 그리이 그리히 그리리 그리기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애입니다. 자, 205번에 능동문 한번 볼까요? 눈이 덮었어요. 피동은 덮였어요. 누가? 온 세상이. 자,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가 됐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됐고 서술어는 이가 붙어서 피동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학생이 참새를 잡았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참새가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학생에게 주어가 부서가 되고 잡았다가 잡혔다가 됐죠. 자, 이제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뀌면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했죠? 자, 그 상태에서 205번에 일단 답은 3번인데 이유는 니은은요. 피동문이 되면 참새 4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자, 이렇게 하면 두 학생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두 학생이 잡은 참새가 4마리라는 건지 아니면 한 학생당 참새를 4마리씩 잡은 건지 요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귿은 낙엽이 난다, 낙엽이 날린다.
디귿의 피동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20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206번 볼게요. 마을이 휩쓸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피동이네요. 도둑이 잡혔어요. 피동이죠. 오해가 풀리었어요. 피동이죠. 능동은 휩쓸다가 능동, 잡다가 능동, 풀다가 능동이니까요. 자, 그러면 20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일단은 답은 2번이고 2번에 딱 보면 얘를 능동으로 바꾸면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폭풍이 마을을 휩쓸다. 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폭풍애가 목적어가 아니라 이 주어가 되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207번으로 가면 자, 긁혔다. 손등이 빼앗겼다. 형이 세워졌다. 천막이 그려졌다. 그림이 나뉘었다. 빵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손등의 입장에서 긁혔어. 피동이네. 형의 입장에서 빼앗겼어. 피동이네. 천막의 입장에서 세워졌어. 피동이네. 그림이 그려졌다. 빵이 나뉘었다. 전부 피동이네요.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봤더니 4번 이중피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려졌다는 그리다. 어간에 어지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가 전미사 리가 아니라 어간에 리가 있는 경우니까 이중피동이 아니라 피동은 한 번밖에 안 쓰인 거죠. 208번으로 갈게요. 208번도 이중피동 나왔는데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려면 일단 사전에서 찾는 표제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표제어 중에서도 원형을 떠올리면 안개에 가려진, 가리다, 쓰다, 담기다, 열다, 보다잖아요. 그런데 자, 가리, 어지. 그 다음에 어지. 담기,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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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고, 저런 선생님이 지금 얘를 잘못 얘기했네. 담다죠? 담다에 담기 어지 이렇게 되니까 이중피동 이 어지 기 어지 리 어지 이 어지 다 이중피동인데 얘는 가리다 리가 어간에 있는 애고 피동전미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09번을 한번 볼게요. 자, 물통에 물이 찼어요. 그가 먹었어요. 아이가 모았어요. 자, 전부 능동, 주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누군가 물을
채웠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더위를 먹였다. 구슬을 모으게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아니요. 안 되는 건 뭐 있죠? 얘는 안 되죠. 왜냐하면 더위를 먹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동사로 바꿀 수는 있지만 사동문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됩니다. 더위를 먹였다. 이건 안 되니까. 파생적 피동이면은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 것. 자, 물을 채우다. 그래서 물을 차다, 이우다. 이 우가 사동전미사입니다. 이 얘기는 요 끝나고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근데 얘는 모으게 했다는 돼도 전미사를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파생적 사동이 안 되니까 시에는 디귿이 들어가고 비에는 기역이 들어가죠. 자, 사동문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사동문은 이희, 리기, 우, 구, 추 같은 사동전미사가 붙어서 사동사가 되는데 이 중에 얘가 두 개가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차다. 물이 차오르다 할 때 차다. 이거를 사동으로 만들 때는 채우다. 아기가 자다. 재우다는 이우. 물건이 서다. 세우다. 이우. 자, 얘는 사동전미사가 두 개 붙지만 이중사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동이에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일단 209번까지만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외에 혹시 다른 선지들도 꼼꼼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210번부터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이야기 한번 다시 이어서 해봅시다.